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푸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푸딩님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푸딩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이크가 굉장히 좋네요, 이거. 그런가요? 네. 다행입니다. 오,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네, 제가 일부러 지금 수업 마치고 네네네. 연습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주셔서. 이거 또 네.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근데 네. 이런 이야기 할 때 또 이제 혼자 있으면 무서울까봐 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혼자 계세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스튜디오는 네네네. 좀 방이 많은 스튜디오라서 다른 분들이 그래도 지금 연주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덜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혹여라도 원래 사투리를 쓰신다면 그냥 편하게 쓰셔도 돼요. 진짜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듯이. 그럼 최대한 네네. 원래 친구한테 말하듯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이래도 되니까 네. 네,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연습실,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런 데서 겪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푸딩이죠. 네, 제가 일단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사실 필요가 없고 방음이 잘 되고 그리고 피아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튜디오 방을 빌리고 있었는데 네. 스튜디오가 시간별로 대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월 대여가 있어요. 이제 월 대여로 들어가면 한 달 동안 그 방은 좀 원룸처럼 오롯이 제 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 제약도 없고 가격도 시간제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월 대여를 구하고 있었죠. 그런 데서 방송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음악 스튜디오랑 그런 방송할 수 있는 스튜디오랑은 또 나눠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음악 스튜디오를 빌리기 위해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라서 제가 여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예쁘고 좋은 스튜디오가 널렸지만 그런 방보다는 최대한 좀 저렴한 방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딱 제 눈에 띄던 방 하나가 있었는데 다행히 거리도 집이랑 너무 가깝고 내부도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이 다른 곳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깨끗하고 가깝고 싸니까 당연히 여기다 싶어가지고 신봤다 하면서 건물 주인분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날 방을 바로 보러 오셔도 된다 하셔가지고 보내주신 주소로 막 기대를 하면서 걸어갔죠. 근데 사실 얼마나 설렐 거예요. 드디어 내 사업장이 생긴다 막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서 막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갔는데 그 보내주신 주소 앞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일단 건물이 외관이 진짜 이상했어요. 네. 어떻게 이상했냐면 겉에가 낡은 빨간색 건물이었는데 빨간 건물에 빨간 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건지 건물 밖에 막 쓰레기도 좀 많고 죽은 벌레들도 막 있고 도저히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보기 어려운 그 컨디션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여기가 아닌가 보다. 건물주분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죠. 예? 도착을 했는데 혹시 건물이 어딘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빨간색 건물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스튜디오가 4층 건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은 또 걸어갈 때마다 원래 불이 켜져야 되는데 불도 안 켜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두침침하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다른 곳보다 돈이 훨씬 저렴하니까 참고 일단 올라가보자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 스튜디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부가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더 잘 돼 있네 싶었는데 그 스튜디오 구조가 다른 곳이랑 좀 비슷하겠지만 그렇게 넓지가 않았고요. 입구에 그냥 딱 우리가 현관문에 서면 일자 복도가 쭉 이어져 있고 양 옆에 방들이 있고 그래서 방은 총 6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방이 어딘가요 하니까 4번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방을 봤는데 아까 무섭던 외관이 진짜 다 잊혀질 만큼 방도 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뭐 홀리듯이 사원님 저 그냥 이 방 바로 계약할게요 해가지고 흔쾌히 그 자리에서 돈을 입금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수업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뭐 딱히 큰 탈 없이 수업을 잘 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인데 제가 어쨌든 선생님이니까 학생 모집을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 이용 방법을 조금 간단히만 알려드리자면 학생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올리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원하는 시간대나 위치를 보고 견적들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학생이 그 견적 보낸 선생님들의 스펙이나 위치, 리뷰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골라서 이렇게 매칭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플랫폼에서 알림이 딱 뜨더라고요, 저한테. 내용이 언제 상담 가능한가요? 였어요. 저는 어쨌든 수업 전에 방문 상담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집도 근처였으니까 사실 늦은 시간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실 때 오시라 그랬더니 혹시 밤 9시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케이를 하고 네. 그 날짜를 잡고 그 날짜가 되고 그분을 뵙기로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학생을. 그리고 마침 딱 정각 9시가 되니까 밖에서 스튜디오 입구 그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가기 위해서 방에서 나와 시발장 쪽으로 딱 갔는데 한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건 머리가 되게 기셨어요. 길고 그리고 약간 그 곱슬기가 있는 머리였는데 되게 뭔가 흠뻑 젖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밖에 비가 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몸은 안 젖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덜 말리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한 번씩 여자분들은 또 늦거나 하면은 좀 머리 덜 말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인상착의도 정말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빨간색 긴 체크 남방 있잖아요. 그 남방에 안에는 검정 색깔 티 그리고 밑에는 청바지인데 반바지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반바지다 보니까 다리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리가 사실 저도 좀 마르고 하얀 편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마르다 못해서 뼈대만 남아있는 미라처럼 마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다가 피부 색깔이 핏기가 없이 되게 창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순간 어디 아프신 거 아니겠지라는 걱정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한테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실례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쨌든 그분을 안내해서 제가 있는 방으로 오게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왔으니 또 자기소개를 해야 해서 누구누구고 이런 경력이 있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원래 대부분 말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대답을 웃으시는 거예요. 약간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대답을 옳게 안 하고 뭔가 좀 말끝을 흐리듯이 해서 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듣겠고 그래서 뭐지?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을 거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성향이 좀 내향적인 분들은 또 처음 뵙는 분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하고 하니까 또 조용히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저는 이렇게 수업할 거고 하면서 저만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그분은 수업을 하실 의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첫 수업은 언제로 진행할까요? 하고 날짜도 같이 잡고 그리고 어쨌든 선결제거든요. 그래서 수강료를 입금을 하시거나 카드 결제나 편하신 대로 결제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이체까지 저한테 해주시고 또 어쨌든 이체를 하면 저한테 알림이 오죠. 그래서 알림까지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요 시간 뵙겠다 하고 그렇게 헤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신규 학생분의 첫 수업 날이 왔다 보니까 제가 원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몇 시 첫 수업입니다. 늦지 않게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안내 문자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연락처를 찾는데 그런데 없어요. 뭐야? 연락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 번호를 받았거든요.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혼자 말하느라 좀 진을 뺐잖아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저장을 못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처음 대화를 했던 그 플랫폼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플랫폼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 탈퇴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를 탈퇴할 수는 있으나 탈퇴를 해도 그 대화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 내용은 그대로 있고 탈퇴한 회원입니다라고 떠요. 근데 저랑 그 대화한 내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또 계좌 이체를 받았죠. 예? 두 눈으로 그때 알림도 받죠. 그래서 그 뱅크 앱에 들어가서 또 그날 날짜를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또 날짜를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달을 전체를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정말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이니 내 휴대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서 기다리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렇게 가서 그 약속한 시간 9시가 오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 섬뜩해진다고 해야 되나? 와, 이건 진짜로 안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럼 내가 봤던 사람은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그 건물 관리인이나 주인분한테 CCTV를 한번 좀 보여달라고 해라. 너가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나서 인사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네. 그 건물 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분이 또 되게 착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CCTV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혹시 뭐 도난 당하셨냐고. 왜냐면 뭐 어쨌든 그 안에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좀 일이 있는데 확인할 게 꼭 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만나가지고 그 CCTV 몇 월 며칠 몇 시인 거 알려드리고 그 CCTV를 확인을 해주셨죠. 그래서 둘이 같이 CCTV를 이렇게 빤히 보고 있는데 딱 정각 9시 딱 되자마자 제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는 허공에 대고 계속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앞에서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인사를 하고 뭔가 말을 막 하더니 제 방으로 가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제가 소름이 갑자기 끼치는데 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뻥 졌죠. 아니 뭐지? 뭐가 홀린 건가?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 같이 보던 관리자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 관리자분이 저를 이렇게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젖은 머리 여자였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아시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하니까 사실은 하면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보컬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시대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시간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예.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와서 제가 되게 그 어떤 여성분 수업을 하기로 하고 왔었는데 없어지셨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없어졌다. 그래서 CCTV를 또 보여달라. 이런 얘기가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관리자분이 되게 막 소름 끼친다면서 어떻게 시간도 똑같이 9시고 둘이 보신 분도 똑같냐. 자기는 처음에 제 전에 선생님이 정신이 나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호공에 대고 그분도 인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일단은 집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수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들어갈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의 보증금도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게 뭐 거기 내부에 피아노가 고장이 나거나 다른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사용하기 위한 그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데 그 돈도 몇십만 원은 해요. 네. 크진 않지만. 근데 그분께 제가 바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그냥 저 나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하면서 예. 바로 짐을 싸가지고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로 옮긴 상태인데 그때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제가 스튜디오로 옮기니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옮기시고 예. 그래서 좀 친한 학생분들한테는 제가 또 개인적인 연락으로 말을 하긴 했거든요. 나 이런 일 사실은. 때문에. 갔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이렇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뭐 귀신을 보시거나 그러신 분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귀신을 막 이렇게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사실은 집안에 무당이 있으세요. 예전에? 네네. 고모가 무당을 좀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예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감각,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예지몽을 좀 잘 꾸고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술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음악이 사실 또 귀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또 많이 유명하기도 하고 춤과 음악이 있는 곳엔 항상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 말고도 더 거슬러 가서 더 무서운 일들이 좀 많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도 사실 딱 지금 이야기하기 좋은 타이밍인 게 이것도 스튜디오 관련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요 보컬 트레이너 사업을 하기 전에 제 개인 연습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했던 방인데 거기는 지하였고요. 그리고 평수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기에는 방이 너무 넓은 그냥 다른 방이 없고 그냥 지하실이었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거기를 쓰시던 분이 원래 미술 같은 걸 하시던 분이셨대요. 네. 그래서 미술 작품 같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좀 전시해 놓고 하는 그런 약간 창고처럼 쓰는 방이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나가야 된다 하면서 되게 싸게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렇게 넓다, 너무 좋다 하면서 그곳에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음악 작업도 좀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를 짐을 어쨌든 넣어야 되잖아요. 예. 거긴 어쨌든 제 컴퓨터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짐을 옮기는데 천장에 부적이 있더라고요. 부적이 천장에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또 잘 느끼기도 하고 그냥 부적을 조금 꺼림직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분이 너무 나쁘잖아요. 이게 무슨 부적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붙어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짐을 다 옮겨놓고 부적을 그러면 안 됐는데 귀족 여러분들은 함부로 부적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천장이 좀 높았거든요. 의자를 이렇게 갖다 대고 올라가서 제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부적을 팍 빼버렸어요. 그런데 부적이 이렇게 찢겨서 어쨌든 떨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둘째고 어쨌든 이사를 했으니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근데 제가 작곡도 하거든요. 오, 예. 근데 작곡을 하면 미디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마스터 건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피아노처럼 치면은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데 갑자기 제 피아노가 저절로 눌러지더라고요, 피아노가. 그래서 기계 오류겠거니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업을 하던 게 가이드 녹음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일단은 선을 빼놓고 소리 안 나게 그리고 녹음을 하기 위해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고 나서 우리가 소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는데 꽤 깨끗하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되게 좋다. 공간감 때문인지 녹음이 되게 잘 된다 하면서 그날 정말 필이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녹음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 완성을 하고 어쨌든 가이드 본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같이 일하던 분한테 그 파일을 전송을 드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전송을 드리고 이제 전 집으로 갔죠. 근데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제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응급실도 갔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뭐 CT도 찍고 뭐도 하고 했는데 진짜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뭐 열이 나면 연중 수치가 좀 높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다 정상이시다. 그래서 뭐 그럼 왜 그렇지? 했는데 뭐 이사하면서 몸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도 이게 열은 떨어져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실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날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아픈 몸을 이끌고 연습실로 갔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날도 좀 작업 좀 하려고 하는데 그 PC 카톡을 우리가 연동을 좀 해놓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카톡이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누구누구님 파일 받은 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파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됐냐 하니까 뭔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녹음할 때 뭐 누구 같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날 혼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요 저 무조건 혼자였고 아무도 없다. 여기 지하실이라서 소리 뭐 외부에서 들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니 어떤 여자분이 자꾸 툭툭툭툭 거린다는 거예요. 파일에서. 아닌데 내가 들었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왜냐면 저도 확인을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 그 파일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알겠다 해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음량을 최대로 키워서 들어봤는데 진짜 어떤 여자분들이 한 명도 아니야. 2-3명쯤 되는 분들이 꼴 좋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하는데 전 이제 아플 텐데 막 이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저도 계속 유추를 했죠 그 단어를. 근데 저 이제 아플 텐데 키키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또 너무 섬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피아노가 자동으로 쳐지는 거예요. 그냥 딩 이런 소리. 네. 와 갑자기 또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갑자기 숨도 못 쉬겠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시 급하게 나와가지고 밖에서 가쁜 숨 몰아쉬면서 어떡하지 막 속도 너무 울렁거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갔고, 그리고 나선 도저히 제가 거길 또 갈 마음이 안 생겨서 그래서 안 갔어요. 사실 1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일이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또 나가기에는 너무 민폐잖아요. 네. 그래서 11개월을 가지 않고 돈을 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가기가 너무 무섭고, 가기만 하면 1시간 이상은 못 버텨요, 거기는. 몸이 일단 너무 아프고 눈도 빠질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조금이라도 오래 있으면 고열을 시달리면서 아프고요, 그날. 그리고 거기가 또 화장실이 바깥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지하다 네. 보니까. 근데 그 화장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이 위에 네모나게 조그맣게 문이 불투명한 게 있었어요. 유리? 그 화장실.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손을 씻는데 뒤에 어떤 약간 시꺼무리한 형체가 있길래 누구지 싶어서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고, 약간 그런 걸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치. 그냥 예. 그 아까운 돈을 내면서.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연습실을 안 가기 시작하고 한 달 뒤쯤부터 정말 건강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이게 연습실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부적을 함부로 떼서 그렇지. 생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를 드렸던 그런 그러니까 썰이었습니다. 함부로 떼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또 영적인 걸 느끼고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술하시는 분들 맞아요. 중에서. 맞아요. 좀 그런 거를 아예 믿지는 않되 조심할 건 조심하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찝찝하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부적이,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예. 왠지 모르겠지만 입구 온 사방에 부적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집 안에도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집 주인분의 그거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것도 떼고 싶었는데 또 괜히 그랬다가 또 그럴까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잠깐 아팠던 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뭔가 안 당했던 게. 예.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무당집도 잘 안 가요. 근데 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네.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어중간하잖아요.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네, 너무 애매해.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아예 안 믿든가 아예 완전 맹신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니까 네네네. 이 중간이 없어요. 아예 안 믿을 거면 안 믿어버리고 믿을 거면 완전히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쪽과는 일단 거리를 둬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요 앞에 두 이야기를 하면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진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가격적인 메리트는 그러니까 정말. 한번 내가 주인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주인이 됐는데 아니 평균 주변 시세가 있는데 그거보다 싸게 내놓는다는 것은 무언가 급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푸딩님께서 이야기를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몇 번 소리를 질렀어요. 특히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긴장했었는데. 그 상상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푸딩님이 또 못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푸딩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푸딩님이 해주실 아주 무섭고 또 소름이 쫙쫙 끼치는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푸딩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푸딩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푸딩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는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도 제가 사실 좀 현재 진행형이고 네. 정말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를 주제로 다뤘는데, 네. 혹시 자장가 엄마가 섬그늘에를 아시나요? 알죠. 엄마. 네, 섬집 아기가 어.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섬집 아기.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끼리십니다. 푸딩이에요. 저는 보컬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도 역시 예술고를 가려고 했지만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내 아이가 사실 예술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래 하고 밀어줄 부모님은 사실 몇 없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대학하고 취업하고 그런 안정적인 루트가 있는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똑박인 경우가 많다 보니 네. 저희 부모님도 그때 당시에 제가 노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조금 반대하는 분위기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또 물론 위의 이유도 있지만 어머님 아시는 분께서 제가 16살 때부터 20살까지는 귀문이 좀 많이 열려있는 시기라서 위치가 뭐 어디 쪽, 뭐 음기가 강한 쪽 이런 데는 가지 말고 라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가 딱 음기가 강한 쪽이었어요. 주변에 보살집, 무당집 이런 게 좀 많고 그래서 뭐 안 된다는데 계속 조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 끝에 나온 해답은 학교는 인문계를 다니고 대신 야자를 하지 않고 보컬 학원을 다니라는 게 어머니와 저의 합의였어요. 그렇게 저는 인문계를 가게 되었고 야자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인문계를 다니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저 전공이 다를 뿐인데 야자를 하지 않고 노래를 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공부하지 않고 노는 아이처럼 비춰졌었나 봐요.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반에 물을 흐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은근 차별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제가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그냥 학교 생활이 점점 힘들어서 갔죠. 근데 우리 기종님들도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씩 하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가끔 한 교실을 학교에서 정신감정 테스트 같은 걸 했었어요. 정신감정 테스트? 네네, 설문지를 주고 예. 문답을 하면 뭐 한 달 있다가 제 정신이 건강한지 우울한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였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우울증이 너무 심한 단계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느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데 그게 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호출되셨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대화 끝에 현재 땡땡이가 문제가 되는 건 학원 문제인 걸로 판결이 나서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예술고등학교로 혹시 전학 가는 걸 고려해보면 어떠냐고 대신 예고기 때문에 가려는 전공에 맞춰서 편입시험 보셔야 됩니다 라고 권유를 하셨고 엄마와 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편입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 승낙을 하셨죠. 그리고 편입시험의 결과는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곳에 제가 다니는 걸 뭐 그닥 반가워하진 않으셨지만 합격을 했으니 그렇게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여름방학이 지나서 편입을 하게 되었고 네. 앞자리 학생이 노래를 부르면 뒷자리 학생이 기타를 치는 이야. 정말 유튜브로만 보던 그런 생활이었어요. 다 다재다능한 친구들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이상한 게 그 학교에 몇 가지 중요한 규칙 같은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절대 교실에 남아있지 말 것. 두 번째는 다른 과 선배에게는 인사하지 말 것.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칙들 아래 잘 지켜가며 저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겨울이 좀 다가오는 시점이었거든요. 예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주에 한 번씩 각자 전공에 맞춰서 방과 후에 1대1 레슨을 하게 돼요. 레슨을 하는 시간은 제가 정할 수가 없고 랜덤인데 이게 제일 늦게까지는 한 8시 반까지 레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필 제가 그 마지막 타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가 뭐 그때 당시 마친다 하면은 뭐 3시쯤 됐었으니까 예. 못해도 5시간은 남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늦은 시간에 레슨 있으면 집에 있다가 다시 학교를 오거나 아니면 또 저희 학교가 번화가 근처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놀다가 오거나 했어요. 근데 저는 집거리도 상당히 멀었고 그 당시에 제가 또 학교를 가서 붙어 다니던 제 같은 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남자친구를 돌비라고 하겠습니다. 돌비랑은 아무래도 커플이다 보니까 자신이 레슨이 없어도 한 명이라도 레슨이 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줬다가 함께 하교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레슨이 저녁에 있으니 돌비가 함께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항상 저희가 즐겨가던 근처에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서 놀아야 하는데 그날따라 진짜 뭔가 엄청 밖에서 놀기가 귀찮은 날? 몸이 무겁다라고 해야 될지 네. 그날이 진짜 딱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비한테 야 오늘은 방에서 그냥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비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있고 싶다는데 그래서 뭐 그러지 뭐 하고 쿨하게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레슨 시간까지 5시간가량 남아있었기 때문에 반에서 이야기도 좀 하고 유튜브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빠져있던 게임 방송이 있었는데 하필 또 공포 게임 방송이긴 했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깔깔대며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점점 해가 져갈 무렵 갑자기 돌비가 아 맞다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데 하고 물으니까 나 내일 준비물 있는데 깜빡했다 하면서 준비물을 못 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돌비가 정말 항상 늦잠을 자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분명 살 시간이 없을 거라면서 지금 자기랑 좀 같이 나갔다 오면 안 돼? 하고 물어보는데 아까 말했듯 저는 그날따라 정말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갔다 왔나? 라고 했죠. 예. 그렇게 친구는 투덜투덜거리면서 혼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심심한데 뭐 하지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죠. 그런데 앞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뭐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예고고 음악하는 반이다 보니까 피아노가 한 대 좀 좋은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를 했죠. 아니 근데 분명 시작할 때는 혼자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옆반에서 저랑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반이 저희가 한 8개 정도 있었고 저희 반은 5반, 피아노를 따라 치는 반은 4반이더라고요. 그런데 4반이 국악과예요. 저희 과가 아니라.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이게 나름 과끼리 기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괜히 저도 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부러 곡을 막 좀 어려운 걸로 바꿔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잘 치지? 약간 좀 국악가인데 왜 저렇게 잘 따라하지 싶을 정도로 옆반 친구가 제 노래를 듣더니 정말 또 똑같이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 피아노 영화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비밀? 거의 그 정도로 서로 정말 치열하게 연주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오, 배틀이네. 네. 근데 어느새 똘비가 문구점을 갔다라는 사실도 잊어버릴 만큼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똘비를 바라봤어요. 근데 똘비가 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좀 빤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옆반에 국악가가 우리한테 도전장 내밀었다. 자꾸 나를 따라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똘비가 무슨 소리냐면서 나 방금 4반 쪽으로 걸어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던데? 그리고 피아노 소리가 우리 반에서 2명이 치는 것처럼 들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계속 좀 높은 음으로 치고 있었고 저를 따라치는 친구는 저랑 반대로 낮은 음으로 따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이 서로 안 겹쳤던 거죠.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니 진짜 역시 음악하는 곳에는 귀신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든 순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약간 그런 거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약간 직감했을 때 그 기분?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막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머리 끝까지 소름이 돋고 그리고 공기가 뼈가 시릴 만큼 갑자기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돌비도 그걸 느낀 건지 굉장히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약간 좀 멀리서 누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계를 딱 보니까 6시 정각이었어요. 저랑 돌비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짜고 친 것처럼 서로 교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왜냐면 교칙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오후 6시 이후에는 교실에 절대 남아있지 말 것. 선생님이 순찰을 도나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실 문이 그 당시에 진짜 특이하게 원래 교실이 대부분 옆으로 여는 문이죠. 근데 저희는 동그란 문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열지 않고 그냥 문을 돌려서 여는 형태였는데 그게 입구 쪽, 뒤쪽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안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밖에서는 열쇠로 여는 그런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돌비가 이렇게 막 기어가지고 숨죽여서 안에서 문을 모두 돌려 잠그고 저희는 계속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서 숨을 죽였어요. 그 흥얼거리던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여자인지 조용한 복도에는 누가 이렇게 걷거나 흥얼거리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구두굽 소리도 좀 울려 퍼지고 1번부터 천천히 문고리를 돌려보면서 저희가 있는 방까지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올수록 구두 소리와 흥얼거림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선 그늘에 굴 타러 가며 그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흥얼거림의 노래를 듣자마자 정말 얼굴에 땀이 미친 듯이 범벅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반 쪽으로 점점 다가왔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그 섬그늘의 자장가가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는데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고 얼른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라 라는 그 소리만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었는데 10초, 20초, 40초, 1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왜인지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고요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돌비랑 저랑 눈으로 사인을 주고받고 정말 미친 듯이 반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렇게 학교 밖까지 뛰어가지고 저희가 자주 가는 카페로 거의 쫓기듯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겨우 숨을 좀 돌릴 수 있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죽을 뻔한 공포에 살아남으면 온몸에 힘이 풀려버리는 거 아세요? 그때 저랑 돌비가 딱 그런 기분이었는데 거의 뭐 그렇게 헐떡이는 숨을 조금 내쉬면서 좀 열심히 뛰었고 너무 긴장했으니까 카페에서 늘 먹던 좀 초코라떼 이런 거 좀 시키고 자리에 앉았죠. 돌비는 선생님 때문에 너무 무서웠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장가가 저한테 나름 사연이 있는 노래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5살 때로 잠시 시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6살 때까지는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에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자장가는 반짝반짝 작은 별 그리고 그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 그렇죠. 애들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엄마가 또 제가 딸이고 하니까 늘 그냥 가사로 안 불러주시고 개사까지 막 해주면서 반복해서 제가 잠들 때까지 불러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엄마가 자야 될 시간이라고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침대에 이렇게 정면으로 누워있고 엄마는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제 배를 이렇게 좀 살살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시면서 자장가를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평소에 불러주던 그런 자장가랑 좀 다르게 이상하게 엄마가 그날따라 섬그늘의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뭔가 평소랑 다른 노래를 불러주니까 저는 바로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원래 우리가 장소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고 노래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한 중간쯤에 바다가 들려주는 이쯤 갔을 때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제 시야 바로 정면에 제 방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고 방 안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약간 역광 때문에 뭔가 바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가 반 정도 형체가 약간 보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도 계속 바라보면은 형체가 더 또렷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여자가 구두를 신고 몸을 약간 반쯤 내놓고 반쪽 눈으로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파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불러주는 그 섬집 아기 자장가에 맞춰서 마치 립싱크를 하듯이 웃으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 그 후에는 왜 그러냐는 엄마의 질문에 제발 그 노래 부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약간 그 노래가 아니면 다른 자장가를 부르면은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일단 제 아기 때 사연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17살 때로 돌아와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너무 찝찝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너무 선명했던 기억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었다면 저희 반 앞에 오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 떠나는 소리가 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 앞에 멈춘 이후로는 구두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우리 반 앞에 그 이동하는 소리 들었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가는 소리를 못 들었다 하면서 되게 막 소름 끼쳐 하더라고요. 분명 저희가 그렇게 뛰쳐나갔을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근데 니 아까 그 선생님 오실 때 흥얼거리는 소리 들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슨 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니 그 자장가 있잖아 그 섬지박이 그거 부르면서 오셨잖아 엄마가 섬그늘에 하니까 엥? 그런 거 못 들었는데? 근데 저는 진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똘비는 그런 노래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레슨 받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게 되고요. 일단 고등학생 때 스토리 여기까지인데 근데 우선 그 학교에서 그렇게 사건이 있는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같은 꿈을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보게 돼요.
5살 때 겪었던 그 일이 꿈에서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17살 때 한 번, 그리고 20살 때 한 번, 그리고 최근에 한 번 이렇게 꿨는데 솔직히 그 일반 악몽이 본인한테 좀 뭐랄까 충격받은 일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피곤하고 하면 좀 비슷한 양상으로 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는 그 꿈에 제가 그 엄마가 부르는 자장가 그 섬지박이 소리가 들리면서 17살 땐 얼굴을 반쯤 내놓고 있고 20살 땐 얼굴 전체를 내놓고 있고 그렇게 지금은 좀 더 가까이 와서 지금은 형태가 완전 다 보일 만큼 가까이서 그 입을 뻐끔뻐끔뻐끔하고 있어요. 립싱크로. 그래서 이게 우연인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도 좀 한 번 꿔서 지금 3번째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싶긴 한데 근데 꿀 때마다 자꾸 립싱크를 하는 여자가 형태가 자꾸 선명하고 가까이 오니까 살짝 더 가까이 오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고 그때 엄마 말대로 16살이랑 20살 때는 조금 기문가살이 많이 열려있는 시기라서 예. 좀 더 가는 장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좀 잘 들었어야 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와, 아니 아까 그 노래도 불러주시는데 그 노래가 원래 되게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인정되는 노래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노래를 정말 많이 부르지만 이 노래만큼은 듣기도 힘들어하고 부르기도 조금 힘들어해서 아까 부르는데도 막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듣기도 싫은 노래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 기종 여러분들도 그렇고 돌비님도 그렇고 워낙 무당 이런 거 관련돼서 좀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신줄이 센 편인데 점집을 가도 될까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네. 푸딩님께서 점집을 갔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갔어요. 근데 제대로 된 무당을 만날 확률이 몇이나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조금 걱정이어서. 네, 그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도움을 줄 무당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무당들이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로 현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괜히 이제 엄한 데 갔다가 네, 맞아요. 괜히 붙어서 오고 하면은 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 꿈을 꾸고 사실 점집을 알아봤었는데 네. 뭔가 좀 그런 얘기들을 저번에 또 여기서 방송할 때 듣기도 했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섣불리 가진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혹시나 더 가까워질까봐 조금 두렵기는 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 아닌 이상은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진짜 뭐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뭐 극단적인 선택 몇 번씩 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귀신에 관련돼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한번 또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조금 만약에 더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정말 한번 좀 소개를 제대로 받아서 방문을 그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봤을 때 네. 좀 본인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너무 네네.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오늘 푸딩님께서도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푸딩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섬지박이 이야기였는데 이 노래가 그쵸 원래 공포로 가면 공포에 너무나 맞는 노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자장가로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노래기도 한데 오늘 푸딩님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또 들어보니까 더 섬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